안녕하세요. 에티포스 김호주입니다. 막상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많은 관계자들 보니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심이 발표한 거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하였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를 생각해야 돼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는 에티포스 5G V2X 소프트웨어 베이스 모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정구민 교수님께서 많은 좋은 또 고민되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하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이 많이 들은 거를 일단은 소개시켜드리려면, 일단 아키텍처와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핫한 분야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칩셋 분야에서도 보면 CPU 빼고 뭐 GPU나 보면 뉴럴 엔진 같은 거, 뭐 소위 말해서 AI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렌드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을 하고 퍼포먼스가 더 필요하면 클락을 높인다든지 멀티코어로 몰아넣어서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데서는 그 결과들이 혁혁하게 나오는 편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도 뭐 서버 정도 클래스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가만히 보면 이런 기능이 또 인베디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모뎀을 중간이 아닌 밑에 있는 펀더멘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브링업하냐가 상당히 챌린징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서 결국은 뭔가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눈을 돌려보면, 여기서 실리콘의 얘는 보면은 애플사에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A16 저기를 보면 뭐 16 빌리언 트랜지스터 들어가 있고 멀티 클럭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테크놀로지 요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컴플렉스가 들어가도 뭐 무한하게 들어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다 소화낼 수 있는 그런 게 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는 포인트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저희가 LTE V2X와 DSRC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계속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도 움직이고 있고, 필드 테스트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적인 것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포커싱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플렉서블하고 업그레이더블을 만들다 보니 해야 될 것은 보면, 일단은 저희가 업그레이더블 하는 방향으로 뭔가 해보자 그래서 왼쪽에 같은, 예를 들어서 왼쪽처럼 어떤 제너럴 퍼포스 AP, 그러니까는 어떤 C 베이스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스토리가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프로그래머블 한다는 게 뒤에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실리콘은 계속 이볼루션 할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밉스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이볼루 되면 저희가 고스란히 가져오겠다는 게 백그라운드, 저희 엔지니어링 팀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고민거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P 같은 데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5G 모뎀에 보면은 그 피지컬 레어하고 뭐 L2 레어뿐만 아니라 IT 스택도 일단은 들어갔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어느 정도 담아놔서 따로 프로세서가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저희 방향을 보면 5G 못해서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 바뀌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뭔가는 개런티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일러블하다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퍼포먼스 얘기인데, 아까 잠시 얘기한 것처럼 뭔가 퍼포먼스 나올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RSU 같은 데서 뭔가 어플리케이션 더 돌리거나 아니면 뭔가 더 해야 된다면 AP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능이 나아진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채택하고 저희가 있는 IP를 마이그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스케일러블 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익스펜더블한 거를 일단은 정했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오는 IP들이 어떤 이유든지 실리콘을 가야 될 어떤 이유가 생긴다면 IP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플랫폼에서는 그 스케일러빌리티 나온 것처럼 AP에 대한 퍼포먼스가 1, 2년 돼서 더 나온다면 저희 IP가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스탠다드라든지 해서 어댑터블하게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게 저희 기술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이런 방향을 톡해서 인베디드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인텔에서 지용 같은 어떤 서버 클래스를 돌리기보다는 인베디드 솔루션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인베디드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는 추구하는 업그레이더빌리티,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익스펜더빌리티, 그 다음에 인베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5G VTX 모뎀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이게 어떤 자율주행 쪽이나 어드밴스 드라이빙에 어떤 도움이 주냐를 저희가 간단히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막시미 발표자의 마지막 장에 가면 많은 어드밴스 드라이빙 피처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 커버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5G VTX가 나온 것 중에서 물론 이제 밴드위스도 40MHz 되고 150Mbps 되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뿐만 아니라 그룹캐스트, 유닛캐스트라고 하고 HRQ는 피드백 채널로 풀리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피처 중에 하나가 QS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피처를 돌리면서 센서 데이터 쉐어링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은 게 밴드위스가 정말 가능하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과 뭐 EU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5G W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0메가가 딱 얼로케이션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예를 들어서 5.9기가에 20메가 있고 다른 데 20메가가 당연히 LTE에서 본 것처럼 CA를 써야겠죠.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근데 그런 걸 나왔을 때 저희가 대응한다면 RF만 만약에 저희가 저기 솔루션이 어느 정도만 가능한다는 전제는 베이스밴드는 그냥 하면 됩니다. 한다는 게 뭐 L2에서 스케줄로부터 밑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솔루션이 되는 거죠.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이런 정책을 정하는데 밴드위드 20메가가 통짜로 못 준다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벌써 30메가밖에 없거든요. 20메가 안 나옵니다. 40메가는 어불성설이고요. 유럽도 사실을 보면은 그 밴드위드가 30메가 정도 뭐 더 달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센서 데이터 쉐어링 한 다음에 밴드위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저런 게 나왔을 때는 할 준비는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가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저런 서비스에서 그러면 도대체 5G VTX가 뭐가 도움이 되냐고 하는데 막시미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서 뭐 CPM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 쉐어링을 하려면 메시지 같은 것도 존재하고 뭐 로 데이터 쉐어링 저희가 시연할 건데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서 보면은 프로파일 얘기를 OEM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에서 브로드캐스팅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은 브로드캐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센서 쉐어링 할 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브로드캐스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코어포트 매뉴버빌리티라든지 텔레 오퍼레이트 드라이빙 같은 거면 거의 원투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닛캐스트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드밴스드 드라이빙을 하려고 하는 피처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5G VTX가 많은 게 가능하도록 여기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도 이제 좀 가물가물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현재 플랫폼에서는 5G VTX가 프로그래머블 합니다. 2020년도에 NXP 부스에서 CES에서 저희가 퀄컴 9150 인터오퍼러블 한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그걸 기억하는 거 보니 또 예, 새록새록 감사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디자인하는 이런 솔루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과 앞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트리뷰터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엔지니어링 팀의 소망입니다. 예, 그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